그리고 그들의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 군대 가입 고려. 이 채널은 갈등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쟁을 조장하지 않는 명확하고 책임감 있는, 그러나 그 영향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지식은 정보에 입각한 토론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정보에 입각한 토론, 항구적인 평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장 지도가 변경된 동안 아주 조금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놀라운 속도로 러시아는 대규모 월간 인력을 잃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전투가 아닌, 하지만 일상적으로 보이는 활동을 통해 현대 전쟁에서 사포리지아에서 쿨디 아이폴 축과 같은 영역에서 싸움은 극적인 돌파구에서 폭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모 압력이 가해집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러시아 보병부대 조기 발견, 침투 시도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깨집니다. 공급 경로가 대상이 됩니다. 준비 단계부터 앞으로 이러한 손실은 단일 무기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UAV의 조합에서 비롯됩니다. 정밀 사격, 그리고 무인 지상 차량이 함께 작동합니다. 전장은 새로운 논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간 군인들이 있는 곳,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더 멀리 밀려납니다. 기계가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맡는 동안, 그리고 전투 속도 제어, 중심 질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지도에서 전진하는 사람, 하지만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 기술이 주도하는 소모전에서 모든 움직임에 비용이 드는 곳, 자세히 살펴보면서 군대에 합류하십시오. 우크라이나의 전쟁, 더 이상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러시아 인력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동 속도, 극적인 영토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조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부대가 사람을 잃는 곳, 단순히 작동을 시도하는 것만으로 장비와 추진력, 성공은 더 이상 측정되지 않습니다. 최전방이 얼마나 멀리 움직이는지, 그러나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압력을 흡수해야 하는지에 따라 유닛을 전혀 활성 상태로 유지하려면 이 변화는 특히 자포라이지아를 따라볼 수 있습니다. 플리폴 축으로 가장 까다로운 부문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남쪽 전선에서 여기서 전투는 대형 장갑 추력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보병 접촉에 의해 반복된 탐색 공격, 그리고 손상된 도시 지역에서의 근접 전투, 매일 작은 약속이 발생합니다. 종종 거리 내 나무줄, 그리고 부분적으로 파괴된 건물들, 노출이 높고 실수 비용이 많이 드는 곳, 이러한 조건에서 러시아는 공격 방식을 바꾸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대규모 기계화 공격이 드물어졌다. 소규모 보병 그룹으로 대체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테스트하기 위해 앞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검색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선택보다는 한계를 반영합니다. 장갑차가 점점 더 많이 감지되기 때문에 일찍, 그리고 그들이 싸움을 형성하기 전에 쳤다. 결과는 여전히 높은 손실 패턴입니다. 큰 공격이 없어도 이 부문에서 러시아 사상자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 축적, 침투 실패 및 반복 철수, 꾸준한 인력 침식 생성, 단일 전투에 묶인 짧은 스파이크 대신 이 꾸준한 배수구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장 환경의 결과 UAV 및 공중 센서가 지배합니다. 지속적인 감시, 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정의합니다. 생존 가능한 위치, 그리고 어떤 움직임이 즉각적인 반응을 촉발하는지, 도로 개방, 그리고 임시 커버도 노출 영역이 되었습니다. 안전한 통로보다는 이 환경에서 탐지는 종종 화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장치가 보이면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 없이 지연되거나 대상이 됨, 러시아 보병 그룹은 자주 중단됩니다. 조립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지원 요소가 움직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관심을 끌지 않고, 결과적으로 소모는 상황적이기보다는 체계적이 된다. 손실은 극적인 충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는 노출에 대해 피로를 통해 유닛을 마모시킵니다. 응집력 감소 및 느린 회전 주기, 압력이 조용히 쌓인다. 그러나 이동 시도가 실패할 때마다 결합됩니다. 또는 다시 그룹화. 이 모델은 전쟁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결과가 계산되는 방법,
영토는 지구력의 부차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존재감을 유지하는 능력, 순간적인 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 러시아에게 이것은 지속적인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전장에 남아있기 위해 이 소모성 환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의 압력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 구체적인 사상자 목표로 지속적인 접촉 전환, 측정할 수 있는 무언가로 추정 및 계획. 우크라이나의 목표 35,000에서 5만 명의 러시아 사상자를 낸 사건. 매월은 운영 벤치마크로 구성됩니다.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이 수치는 승리를 주장하거나 사기를 높이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압력 수준을 정의하기 위해 러시아의 능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전투 작전을 지속하기 위해 이 모델에서 성공은 러시아 유닛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측정됩니다. 계속 회전,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서 공격을 다시 그룹화하고 시작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더 넓은 것을 반영합니다. 현대전쟁이 계획되는 방식의 변화, 결정적인 전투를 추구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기획자는 인력 손실을 처리합니다. 누적 효과로 모양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표는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한 침식, 러시아의 기능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일관된 전투력으로서 이 대상의 규모가 더 명확해집니다. 러시아의 군사 역사에 대항할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 전쟁 중 거의 10년 동안 약 15억 명의 인력이 손실되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모습, 정치적, 사회적 결과, 우크라이나에서 유사한 손실은 이제 월간 용어로 논의됩니다. 인력 비축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최근 전례 없는 수준에서 사상자의 압축, 전략 방정식 변경, 높은 손실률은 더 빠른 동원을 강요합니다. 교육 주기 단축, 그리고 덜 준비된 인원을 앞으로 밀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위 응집력이 약해지고 전투 효과가 저하됩니다. 숫자 교체가 남아있더라도 문제는 더 이상 군인의 수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긴장 하에서 품질이 얼마나 빨리 침식되는지 이 사상자 목표는 달성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희귀한 돌파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대규모 공격, 저비용 UAV의 확장 가능한 특성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한 정밀 타격 시스템, 높은 속도로 배포 및 교체, 잦은 접촉을 통해 손실이 발생합니다. 단일한 사건보다는 효과가 꾸준히 축적되도록 허용, 정밀도는 질량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이동 중의 유닛을 타격하여 조정 또는 재공급, 우크라이나군은 제한된 교전도 보장합니다. 전반적인 감소에 기여, 이 속도 유지, 기존 모델과 다른 물류 필요,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분산형 생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리 주기 및 유연한 배송 방법, 대량 비축을 피하는 지속적인 압력을 지원하는 프론트 근처, 취약성을 줄이면서 시스템은 또한 작동 임계값을 낮춥니다. UAV 때문에 지속적인 압력을 위해 그리고 정밀 자산에는 대규모 승무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무거운 지원, 우크라이나는 더 자주 무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최전방 유닛을 지치지 않고 소규모 팀이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때 대대 수준의 조정이 필요했던 시간에 걸쳐 압력 확산, 짧은 공격에 집중하는 대신 결과적으로 러시아군은 끊임없이 대응해야 한다. 일부러 준비하는 것보다 방어 조정, 경로 변경, 그리고 긴급 재배치, 관심과 에너지를 소비, 공격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반응적인 자세는 실수와 노출을 증가시킵니다. 소모주기에 다시 공급, 우크라이나는 의도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사상자는 측정 가능한 지표가 됩니다. 부수적인 결과보다는 지휘관은 손실이 발생하는 위치를 추적합니다. 결과를 생성하는 섹터 평가, 그에 따라 자산 이동, 소모를 작동 신호로 처리, 배경 소음보다는 진보는 영토 변화에 의해 덜 판단된다. 그리고 러시아 포메이션 내부의 내부 트렌드에 의해 더 많이 느린 회전, 짧은 공격, 그리고 조정 감소, 압력이 작동한다는 신호, 전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이 접근 방식은 시간의 가치 평가 방식도 변경합니다. 서두르는 작업 대신 우크라이나 기획자들은 끈기를 우선시합니다.
꾸준한 압력은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생성합니다. 짧은 강도의 폭발보다 러시아 부대가 노출되는 매일 안도감 없이 피로 증가,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 중 손실 가능성, 몇 주에 걸쳐 이러한 효과가 누적됩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방법으로 교체 유닛은 적은 준비로 전투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약한 응집력 증가 취약성, 그리고 추가 손실 가속화. 이 규모로 월별 사상자 수준에 도달하려면 우크라이나는 화려한 전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과 점점 더 유지되는 것, 전장 템포에 대한 제어. 지금은 주로 드론 전쟁에 의해 주도됩니다. 드론 전쟁은 이제 전체 전투 주기를 지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초기 정찰에서 타격 실행 및 손상 평가, UAV는 더 이상 대상을 찾는 데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포병을 위해, 그러나 관찰하는 연속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 및 반응.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용한 시간에도 인식, 일상적인 움직임을 사용 가능한 인텔리전스로 전환.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입니다. 도달보다는 드론은 오랫동안 머리 위에 남아 있습니다. 장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기 일시, 중지 및 조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닛의 동작을 이해하면 선택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효과를 높이는 대신 이 끊임없는 존재, 탐지 사이의 기존 간격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행동, 움직임이 일찍 보이고 계속 따라갈 때 전장은 관찰자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제한적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기동을 시도하는 사람을 위해 끊임없는 공중 감시 때문에 러시아 보병의 공격이 자주 감지됩니다. 제대로 조립하기 훨씬 전에 스테이징 영역으로 이동하는 단위가 관찰됩니다. 아직 흩어져 있는 동안 전투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막는 또는 유리한 타이밍 선택, 폭행 단체가 시작될 때쯤 조정된 이동 경로, 방향과 크기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접점을 뒤로 이동합니다. 최전선에서 공격을 만나는 대신 우크라이나 군대는 준비 중에 그들을 방해합니다. 표적 드론 공격을 통해 간접 화재 또는 강제 지연, 작은 중단도 응집력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을 조기 철수로 밀어넣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폭행이 실패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위치에 도달하지 않고 야코는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끝납니다. 압도적인 화력 때문이 아니라, 그러나 조기 중단이 추진력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부대가 압력에 의해 중단하도록 강요, 또한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물류 노드를 공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대 충격의 순간에 탄약 덤프 연료 포인트, 그리고 공급 경로가 목표입니다. 러시아 부대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때 정적 기간이 아닌 이 단계에서 절단 지지대, 공격에 대한 팔로우 방지, 그리고 심지어 악용하는 능력도 거부합니다. 제한된 진행, 이 역동성, 러시아의 육류 파동의 효과를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보병 전술, 대량 폭행은 은폐에 달려 있습니다. 추진력과 지속적인 압력, 하지만 지속적인 감시는 세 가지를 모두 제거합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이동 또는 열린 땅이 빠르게 감지됩니다. 조정을 위해 일시 중지가 필요한 동안 유닛을 추가 타격에 노출, 결과는 높은 사상자 비율입니다. 의미 있는 이득 없이 준비 및 이동 중 반복되는 손실, 대규모 보병 추진 비용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끊임없는 감시의 심리적 영향, 물리적 손실만큼이나 손상적입니다. 러시아 보병은 가정하에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들이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 모든 수준에서 행동을 재구성합니다. 움직임은 망설임을 늦춘다. 그리고 직접적인 경로는 피한다. 템포 감소 및 피로 증가, 접촉이 일어나기 훨씬 전 이 압력은 일상적인 활동 중에 축적됩니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 잠시 멈춥니다. 재그룹화 및 기본 재공급은 모두 인지된 위험을 수반합니다. 간단한 작업을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전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자신감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증가, 조정 및 이동 중 명령 및 제어도 저하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의사소통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조정 조각, 그리고 공격은 점점 더 짧아지고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템포는 점점 더 관찰자에게 유리합니다. 공격자보다
러시아군을 반응하는 자세로 밀어넣습니다. 그것은 소모를 강화한다. 영공 제어가 이 수준에 도달하면 무인 전쟁은 전장 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봇의 조건을 설정하여 아래로 이동합니다. 현장에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인 전쟁을 확장했습니다. 공중에서 땅으로 무인 지상 차량을 배치하여 점점 더 큰 규모로 제한된 실험으로 시작된 것, 구조화된 것으로 발전했다. 전장 능력 계층, 로봇이 군인과 함께 작동하는 곳 또는 전적으로 그들의 자리에 이 변화는 UAV를 만든 것과 동일한 논리를 따릅니다. 결정적인 인간 노출 감소, 고위험 지역에서 압력을 유지하는 동안 이러한 시스템은 단일 목적 도구로 배포되지 않습니다. 일부 UGV는 중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위치를 직접 교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송에 집중하는 반면 재공급 및 부상자 대피, 전투를 분리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작업 지원, 우크라이나 직원이 노출된 상태로 이동할 필요성을 제한합니다. 이 확장은 적응을 반영합니다. 그 자체를 위한 혁신보다는 드론 감시로 지상 이동을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무인 자동차는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인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전통적인 보병 작전이 필요로 하는 것. 무인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 지상 차량 영역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지속적인 인간 직업에 너무 위험한 로봇은 접근 방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로 모니터링 또는 필요 없이 장기간 오버워치 제공, 두려움 또는 회전의 필요성,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합니다. 보병이 안전하게 제자리에 머물 수 없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지면 제어는 더 이상 상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육체적 직업, 관찰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다가오는 힘이 교전을 촉발하는 곳, 정적 방어선을 만나는 것보다 지형은 지켜보기 때문에 경쟁이 됩니다. 병사들로 가득 차서가 아니라 이 끈기는 지상 전투의 속도를 바꿉니다. 러시아 유닛은 다음과 같이 가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빈 영역이 덮여 있습니다. 움직임을 늦추고 주의를 증가시킵니다. 지면 자체가 센서 구동 공간이 됩니다. 무인 시스템에 의해 형성, 인간의 존재보다는 이 변화는 또한 러시아 계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전술적 수준에서 한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경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위한 일시 중지는 이제 위험을 수반합니다. 장치는 확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대기 및 위치 변경, 진보를 늦추고 노출을 증가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마찰은 전투력을 고갈시킵니다. 상수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참여, 중대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났다.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투 로봇에게 항복, 무인 시스템의 인식 방식의 변화를 표시, 지원 도구에서 활성 위협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결정을 강요할 수 있는 능력, 주저하거나 후퇴하지 않는 기계를 마주합니다. 행동을 바꿉니다. 특히 밀폐되거나 노출된 환경에서 UGVS는 또한 장기적인 위험의 비용을 줄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작업, 보병 회전은 이제 기계에 의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장전하는 것은 군인들로부터 지구력을 전달합니다. 위험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대체 효과가 변경됩니다. 일선 조직, 인간 병사들은 근접 전투에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결정, 그러나 무인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를 점점 더 정의합니다. 그 전투가 일어난다. 지상전이 통제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력보다는 기술을 통해 적은 반응하는 자세로 밀려납니다. 양측이 무인 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콘테스트는 배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해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비활성화 및 파괴, 조건 설정, 분쟁의 다음 단계를 위해 러시아는 광섬유 FPV 드론을 배치했습니다. 전자전을 우회하다. 그리고 전장에서 신뢰성 회복, 무선 제어 UAV와 달리 이 드론은 물리적 케이블을 통해 명령을 전송합니다. 방해에 저항하게 만드는, 그리고 신호 중단. 이 설계를 통해 운영자는 안정적인 제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간섭으로 포화된 영역에서도
전통적인 드론이 자주 실패하는 곳, 광섬유 FPV의 전술적 가치, 범위 또는 페이로드가 아닌 일관성에 있습니다. 단거리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적어도 공격 속도보다 정확한 조향이 더 중요한 곳, 러시아 유닛용. 이것은 방해로 인한 손실을 잠시 줄였습니다. 드론 공격이 계속되도록 허용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그러나 이 장점은 또한 새로운 제약 조건을 도입했습니다. 광섬유 시스템은 신중한 케이블 라우팅이 필요합니다. 보호된 발사 지점 및 예측 가능한 비행 경로, 유연성을 제한하는, 그리고 물류 부담 증가. 전술적 수준에서 우크라이나는 UAV 대응 노력을 전환하여 대응했습니다. 드론 자체에서 멀리 떨어져, 그리고 그것의 제어 메커니즘을 향해 광섬유 FPV를 가로채는 대신 우크라이나군은 무인지상 차량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내 케이블을 찾아 절단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가장 취약한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력적인 시스템의 물리적 구성 요소, 지상 로봇은 이 임무에 적합합니다. 비행 경로에 가깝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을 노출하지 않고 그들은 잔해 초목을 통해 이동합니다. 광섬유 라인이 깔린 트렌치 네트워크, 케이블을 직접 절단하거나 손상시킵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드론은 즉시 통제력을 잃는다. 그리고 효과가 없어집니다. 제어 링크를 공격하여 우크라이나 광섬유 FPV의 핵심 이점을 중화합니다. 전자공격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직면했을 때 깨지기 쉽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리적 혼란과 함께 이 드론이 잠글 수 없다는 주장을 무너뜨립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이 교환은 더 넓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시스템 레벨 전쟁을 향해 개별 무기를 파괴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군은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무기들이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명령 제어, 그리고 연결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링크를 끊으면 비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여러 자산, UAV, 대카운터 UAV, 콘테스트, 또한 비용과 복잡성을 가속화합니다. 광섬유 드론은 더 많은 준비를 요구합니다. 더 많은 보호와 더 엄격한 조정, 배포 속도를 늦추고 적응성을 감소시킵니다. 대책이 개선됨에 따라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 보수가 감소합니다. 이 압력은 유닛이 계획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드론 자산 배치, 발사팀은 보호구역에 더 가깝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케이블을 숨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선이 노출되면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각 추가 세이프가드는 인력과 시간을 소비합니다. 광섬유 FPV의 효율성 감소,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환경에서 이점은 일시적이 됩니다. 각 혁신은 신속한 대응을 촉발합니다. 양측이 지속적인 적응을 하도록 강요. 전장은 점점 더 그들에게 보상을 준다. 프로세스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 플랫폼보다는 이 역동성, 또한 단일 이점의 수명을 단축합니다. 보호 및 준비가 필요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더 빨리 가치를 잃습니다. 그리고 빠른 전장 적응, 이러한 기술 전투와 함께 우크라이나도 조직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향한 전쟁을 지속합니다. 전투 결과가 공급과 직접 연결되는 곳, 인센티브 및 신속한 강화. 우크라이나는 드론 보너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효과적으로 전장을 공연 기반으로 전환, 전통에만 의존하는 대신 명령 기반 할당. 이 모델은 전장을 연결합니다. 인센티브의 직접 결과, 효과 측정 허용,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보상, 초점은 장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 정확도와 지속적인 영향, 이 시스템 아래 구체적인 행동은 점으로 변환됩니다. 명확한 값으로 적군 제거, 포로 잡기, 그리고 장비를 파괴하면 각각 특정 점수가 생성됩니다. 성공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모호함 제거. 이 명확성은 유닛이 행동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적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상징적인 업적보다는 전투에서 얻은 포인트, 그런 다음 새 장비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분산형 프로세스를 통해 유닛은 점수를 사용하여 UAV 센서를 획득합니다. 지상 로봇 및 제조업체에서 직접 관련 도구, 이는 조달 주기를 단축합니다. 그리고 느린 것에 대한 의존도를 줄입니다. 중앙 집중식 공급망. 결과는 닫힌 작동 루프입니다.
전투 성능으로 인해 재공급 속도가 빨라집니다.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효과적인 전술 강화, 대규모 관리 개입 없이 결과를 향한 자원 흐름, 힘의 크기를 확장하지 않고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시스템은 또한 전술적 수준에서 행동을 변경합니다. 소규모 팀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권장됩니다. 기회를 찾고 신속하게 적응, 결과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취성이 가치 있게 되다. 망설임에는 비용이 수반되는 반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 추진, 중요한 것은 드론의 군대, 보너스는 명령 권한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고위 리더십은 여전히 우선순위와 한계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실행, 이러한 경계 내에서 더 유연해집니다. 이 균형은 혁신을 허용합니다. 전체적인 조정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전략적 방향,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접근 방식은 전쟁에서 질량의 의미를 재구성합니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병사가 배치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이 얼마나 빨리 관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트라이크 평가 및 무장, 속도와 효율성이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무인 시스템이 지배하는 전투 공간에서 러시아에게 이것은 구조적 단점을 만듭니다. 중앙 집중식 제어 및 느린 물류를 중심으로 구축, 상대를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 빠른 적응과 분산 행동을 보상합니다. 인력이 확보되어도 지속적인 압력으로 바꾸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드론의 군대를 모아 보너스 시스템, 광범위한 혁신을 강화합니다. 이미 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인센티브, 그리고 조직은 단일 조직으로 병합됩니다. 운영 프레임워크, 전쟁의 새로운 모델을 가리키며 점점 더 명확한 전략적 결과와 함께 러시아를 위해 이 피드백 루프는 학습 주기를 압축합니다. 성공적인 전술 증폭, 적응형 장치 간의 성능 격차를 벌리십시오. 그리고 더 느린 형성,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전쟁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줍니다. 높은 소모로 정의, 그리고 기계의 역할 확대, 전투는 더 이상 주로 대규모 군대에 의해 추진되지 않습니다. 또는 극적인 돌파구, 그러나 일정한 압력을 가하는 시스템에 의해 감시 정밀도를 통해 그리고 지구력, 이 변화는 전투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결과가 측정되는 방법, 우크라이나를 넘어 이 전쟁터, 미래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어 속도 및 시스템 통합, 숫자보다 더 결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선례 설정, 다른 군대가 이미 면밀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분석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현대 전쟁이 벌어지는 방식,